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이번 사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은아파트. 자, 사건 번호 2020타경 1130호고 창원지방법원 본원 사건입니다.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은아파트. 자, 1층입니다. 210동 1층. 전용 면적 22.4평. 대지권 17.7평. 토지와 건물은 일괄매각입니다. 소유자 채무자는 민 누구누구고 채권자는 수협이다. 자, 은행권입니다. 자, 은행에 대출을 받았고 살고 있는 집에 대출을 받았고 이자를 내지 못해서 경매에 이르렀다. 뭐 이런 스토리인데, 자, 이 은아파트는 재건축 물건이죠. 이름만으로도 서울에도 은아파트가 있던 데 보니까 이 은아파트, 이 창원에서도 아주 유명한 아파트입니다. 재건축 시장에서 아주 인기 있는 물건이고, 호가도 높고 어떤 투자 상품으로서 가격의 어떤 그 변동도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다가 또 내려갔다가 어떤 시기적으로 경제적인 어떤 그 투자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가격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조금 이따 확인해 보시겠지만 최근에 갑자기 단시간에 급등한 어떤 그런 아파트인데, 그러고 나서 경매에 이제 처음으로 거의 나온 아파트입니다. 자, 그리고 7월 달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장이 갑자기 지금 경직되고 있는데, 자, 이런 영향들이 이 재건축 시장의 이 아파트에 아마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이 시장에 있는 수요자, 유효 수요자들의 머릿속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는 없는 상황입니다. 뭔가 영향을 갖고 그것이 실제 현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어떤 그런 아직 사건이 없었고 그런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경매에 나왔다. 자, 따라서 낙찰가 예상 범위를 분석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시장조사가 정말 많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 물건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하고 그 시장조사를 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픈되어 있는 조금은 추상적이고 부족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참고를 하고 이렇게 분석하기 위해서 정확한 시장조사,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분석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다는 것만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입찰 13일 전이고 감정가 3억 7,500 1차입니다. 9월 9일 예정이고 아마도 1차에 낙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매사건 접수되고 진행된 이해관계자들의 접수 내력입니다. 예, 보면 가압류권자, 배당요구권자들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가 접수됐고, 그리고 집행관 해당조사 보고서, 감정평가서 제출, 그런 내용 외에 특이한 이해관계자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점유관계조사서를 보면 현장을 방문했는데 폐문, 부동산 경매사건 안내문 게시하고 왔으나 연락이 없다. 자, 이웃 거주자들을 상대로 탐문조사를 했는데 확인도 불가했다. 자, 그래서 전입세대 열람을 확인하니까 내역서를 확인하니까 소유자 가족 외에 등재된 사람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소유자가 살고 있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어떤 그런 물건입니다. 자, 등기사항 보면 첫 번째 근저당, 자, 말소 기준 권리부터 찾겠습니다. 자, 이게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2016년 6월 21일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고 이 이후에 있는 가압류 임의경매는 모두 다 소멸됐다. 권리관계는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복잡할 것도 없고. 자, 매수인 인수하게 될 부담은 무엇이 있느냐? 등기사항 인수할 것은 없고, 자, 관리비는 연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연체된 다른 채권자들의 흔적을 보면 뭐 캐피탈이나 카드 뭐 이런 것들이고 집주인이 살면서 경매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연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많이 연체되면 명도에 영향을 주고 명도에 영향을 주면 입찰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각종 공과금은 관리비에 포함인지 아닌지 관리비 조사할 때 함께 조사해 보시면 됩니다. 자, 임차인 조사된 내용 없음. 점유자, 소유자 세대로 추정. 명도는 누구를 상대로 할 것인가? 자, 소유자 세대를 상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권리관계는 소유권자. 자, 예상기간은 1에서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강제집행을 한다면 뭐 대략 한 300~400 정도. 자, 이 강제집행할 바에는 차라리 그 돈 주고 설득해서 협의해서 평화적으로 점유 이전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권장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많이 가지실 가치 분석해 보겠습니다. 호가는 5억 천. 지금 감정이 뭐 3억 되었는데 호가는 지금 뭐 5억, 4억 9천, 5억. 마치 무슨 의논하고 담합해서 그 시장이 내놓은 것처럼 전부 5억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나마 조금 1,000만 원 정도 싸게 내가 먼저 그래도 팔겠다, 팔고 나는 말겠다, 빠져나가겠다라는 사람들이 한 1,0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정도 뭐 이렇게 거의 5억을 기준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거래 사례를 보면 2020년 1월달, 올 1월달에만 해도 3억 원대였습니다. 자, 그게 2월달 오면서 3억 중반대로, 그리고 3억 8천으로 가다가 5월달까지는 3억 7, 8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6월달에 갑자기 5억짜리 하나가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거의 5억 원에 유지되고 있다. 자, 이때 7월달에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그 이후에는 현재 아직까지 거래 사례가 발견되지 않는다. 작년에 보면, 이게 작년입니다. 2019년. 심지어 작년에는 2억대였습니다. 2억대 있다가 연말쯤 가서 3억 7백을 하나 기록하고, 그리고 3억에서 3억 한 중반으로 갔다가, 그리고 바로 5억대로 뛰었습니다. 급등하는 거죠. 자, 이런 모습입니다. 이때 한두 개의 거래로 이 물건의 실제 가치가 그 한 개의 거래 가격의 가치가 맞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상당한 기간 노출되어서 이쪽 지역의 부동산 정보에 정통한 매수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가 다수의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시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널뛰기 하듯이 가격이 폭등할 때는 무엇이 과연 이 물건의 진짜 가치라는 것은 시간을 두고 검증을 해야만 된다는 거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시세를 말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데이터입니다. 거래 가능 금액을 정확하게 말하기 어려우니까 당연히 예상 낙찰가도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현 시점에 현재 이 지역에 가서 바로 돈을 주고 지금 이 돈이면 살 수 있다라는 그 바로 거래 가능한 금액에 대한 현장에서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물건입니다. 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다만 이렇게 한다는 것,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정보들, 물론 현장 조사에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라면 데이터가 나온 결과 데이터가 정확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한다는 것만 참고하시고 현장 조사를 반드시 하시고 예상 낙찰가를 분석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 경매 나온 것이 이 물건이고 약간 큰 가장 비슷한 평형대의 물건 거래 사례입니다. 이게 8월 달에 거래 사례가 하나 있어서 참고 삼아 보시라고 제가 이게 넣었습니다.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초에 3억대에 있다가 4억이 잠시 나오다가
갑자기 5억으로 갑니다. 3억 후반과 4억 초반에 있다가 그냥 1억이 한 달 사이 1억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5억 2천, 5억 2천, 5억 2,800, 5억 2천대에서 거래가 되다가 갑자기 8월 달에 다시 4억 9천으로 내려갔습니다. 3천만 원 정도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7월 이후에 앞으로는 거래의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짐작은 가는데 어떤 많은 데이터들이 있어야만 이것이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줄다리기에서 어느 정도 선에서 이 조정이 되었다라는 거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거래 하나 가지고 확신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지금 시점에 이거 지금 9월달 입찰이지 않습니까? 9월에 입찰할 그 시점에 이 물건의 거래 가능 금액이 얼마일 것인지는 현장 가서 반드시 현장 조사를 해야만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감정은 3억 7,500인데 이 데이터는 정확한 것이 아니다.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현장 조사한 금액이 아니라 노출되어 있는 정보만으로 제가 짐작한 금액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셔야 됩니다. 자, 은하아파트 이 재건축 예상되는 이 물건의 예상 낙찰가는 과거 제 경험에 의하면 쓸 수 있는 금액 최대 금액이 상한가입니다. 실제 이런 상한가에 낙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호가하고 있는 5억, 실제 거래 가능한 금액 중 가장 비싼 금액이 저는 가능한 금액이 4억 9천이라고 봅니다. 가장 싼 금액이니까요. 자, 실제 낙찰가에도 이 금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 여러 가지가 도와줄 때는 그대로 그냥 100% 써버립니다. 자, 상한가 4억 9천이고 저는 좀 조정받아서 싸게 산다면 4억 5천 정도. 물론 이보다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지금 8월 이 시점에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제가 짐작한 것이니까 참고하셔야 됩니다. 예상 낙찰가 보겠습니다. 자, 은하아파트와 주공아파트 최근에 낙찰 사례도 없습니다. 2018년 10월 11일과 18년 8월 7일 18년 부동산 경기가 그닥 좋지 않을 때 2018년 여기 지방에서 2017년 18년에는 그렇게 좋지 않았죠. 자, 이때쯤에 있었던 경매물건 이때의 그 시장 상황에서 그때 수요자들의 머릿속을 분석한다는 것은 지금 수요자들의 생각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비슷한 사람이겠지만 이 부동산 경기 여러 가지 경제 상황에 은하아파트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때의 머릿속과 지금의 머릿속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89년도, 87년도 비슷할 때 지어졌고 둘 다 어떤 재건축 그 물건으로서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전용 18.3평과 14.1평 둘 다 2층이었고 둘 다 남서였습니다. 하나는 2차, 하나는 3차. 지금 같으면 어림도 없는 결과입니다. 1차에 낙찰되지. 그때는 2차, 3차까지 갔다는 거. 자, 하나는 1대1이었고 2차에서는 단독 입찰이었습니다. 그만큼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다. 자, 3차까지 갔을 때는 14대1. 즉 시장은 좋지 않지만 가격만 싸다면 그래도 지켜보고 있는 투자자들이 투자 수요가 있는 시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감정가 2억 5,500, 2억 5,300일 때 거래 가능 금액은 2억 2천, 2억 1천. 확실히 떨어졌죠. 이때는 가격이 떨어지고 있을 때입니다. 자, 이때 낙찰가는 2억 515만 원과 1억 8,910. 자, 이거 93.2%와 90%. 가중 평균을 구하면 91.9 정도 됩니다. 자, 이거 하한가. 자, 지금 현재 하한가가 얼마일 것인가? 뭐 4억일까? 4억 3천일까? 뭐 4억 5천일까? 자, 이것은 꼭 시장조사 해가지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현재 노출되어 있는 정보만으로 짐작하자면 이 정도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자, 이것을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 4억 1,7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상한가는 지금 현재 살 수 있는 금액. 뭐 매수자 입장에서 돈을 깎아가지고 좀 더 금액 조정된 금액이 아니라 그대로 주고 바로 살 수 있는 금액. 자, 이게 상한가입니다.
4억 9천 적용하면 4억 5,400 정도.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거래가 가능한,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그 금액의 범위는 시장 조사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금액을 대입해야만 정확한 낙찰가 범위가 나옵니다. 자, 이 은아파트 낙찰가를 맞춘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이겁니다. 진짜 현장에서 살아있는 정보가 아니면 절대 맞출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그저 인터넷에 있는 그 호가되고 있는 정보, 그리고 실거래가 정보만으로 이것을 맹신하고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현장의 조사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이걸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물건마다 이 특징이 있는데 은하아파트는 그렇다는 것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적용하면 4억 2천에서 4억 5,500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4억 5천에 살 수 있다면 낙찰은 이 금액, 4억 9천에 살 수 있다면 낙찰은 이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이입니다. 자, 이 금액이 달라지면 당연히 이것도 달라집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게 맞는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영업을 하시는 소장님께 여쭤보시고 정확한 정보를 취득하신 후에 분석하셔야 된다. 자, 이거 중요한 정보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